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파트 관리 앱 아파트 OK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이 앱은 아파트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업무를 쉽고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멋진 도구랍니다. 스마트폰으로 아파트 사무 업무 일을 척척 해결하는 방법을 함께 배워봐요. 우리 앱에는 다양한 기능들이 숨어 있어요. 오늘은 로그인과 메인 화면 보는 법부터 관리 업무, 1년 동안의 계획, 전자 서류 결제, 그리고 입주민 대표회의와 우리 아파트 정보까지 여러 가지 흥미로운 기능들을 차례대로 살펴볼 거예요. 하나하나 어떤 기능인지 같이 알아볼까요? 자, 그럼 가장 먼저 우리 앱에 들어가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 로그인과 메인 화면이에요. 어떻게 앱에 들어가고 또 앱을 켰을 때 처음 보이는 화면이 어떤 모습인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앱에 로그인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먼저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서 아파트 OK 공동주택 전산 시스템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해 주세요. 그리고 앱을 열면 로그인 화면이 나올 텐데요. 여기에 여러분의 휴대폰 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로그인 버튼을 누르면 끝이에요. 참, 처음 비밀번호는 보통 휴대폰 번호 뒷자리 4개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로그인을 하면 잠시 우리 아파트 정보를 불러오는 화면이 보이고 조금 기다리면 앱의 첫 화면인 메인 화면이 나타날 거예요. 메인 화면에 들어오면 안녕하세요 하는 인사와 함께 여러 가지 정보가 보일 거예요. 만약 내 정보를 바꾸고 싶거나 사진, 도장 같은 걸 등록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메인 화면 왼쪽 위에 있는 톱니다 바퀴 모양 버튼을 눌러보세요. 그럼 정보 수정 메뉴가 나올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의 이름이나 사진, 비밀번호 같은 정보들을 쉽게 바꿀 수 있어요. 특히 도장은 전자서류를 결제할 때 사용되니 잘 등록해두면 좋아요. 다음은 내가 자주 사용하는 메뉴들을 메인 화면에 보기 좋게 바꾸는 방법이에요. 이걸 내 메뉴 수정하기라고 해요. 메인 화면 오른쪽 위를 보면 내 메뉴 편집 버튼이 보일 거예요. 이 버튼을 누르면 여러 메뉴 중에서 내가 자주 쓰는 것들을 골라 담을 수 있어요. 순서를 바꾸고 싶으면 옮기고 싶은 메뉴를 길게 눌러서 원하는 자리로 쭉 끌어다 놓으면 된답니다. 이렇게 내 마음대로 메뉴를 정리하면 앱을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메인 화면에는 아직 처리되지 않은 서류나 내가 확인해야 할 문서들이 간단하게 표시돼요. 보고 싶은 서류가 있다면 그 부분을 살짝 눌러서 자세히 볼 수 있답니다. 가끔 컴퓨터로만 봐야 하는 서류는 회색으로 표시되니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메인 화면 오른쪽 위에 있는 메뉴 버튼을 누르면 사이드 메뉴가 열리면서 아파트 OK 앱의 모든 메뉴가 한눈에 보여요. 여기서도 내 정보를 바꾸거나 앱에서 나가는 로그아웃도 할 수 있답니다. 메인 화면에는 자주 쓰는 기능으로 바로 갈 수 있는 버튼도 있어요. 예를 들어 사진 촬영 버튼을 누르면 바로 사진첩으로 가서 사진을 올릴 수 있고요. 주차 단속 버튼을 누르면 주차 위반 차량을 신고하는 메뉴로 바로 이동할 수 있답니다. 이렇게 자주 쓰는 기능은 버튼 하나로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어요. 이제 두 번째 큰 부분, 바로 관리 업무에 대해 알아볼까요? 아파트에서 생기는 다양한 일들을 어떻게 기록하고 처리하는지 5가지 주제로 나누어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는 공용세대 업무예요. 아파트의 공용 공간에서 생기는 일이나 각 세대와 관련된 업무를 기록하는 곳인데요. 메뉴에서 관리 업무를 누르고 공용세대 업무를 선택하면 된답니다. 그럼 빈칸이 나오는데 여기에 어떤 일이 생겼는지 자세히 적고 필요하다면 사진도 함께 올릴 수 있어요. 다 적고 나서 저장 버튼을 누르면 이 업무가 앱에 기록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다음은 사진함 기능이에요. 관리 업무를 하면서 찍은 중요한 사진들을 한 곳에 모아두는 곳이랍니다. 관리 업무 메뉴에서 사진함을 누른 다음 등록하기 버튼을 누르면 사진을 올릴 수 있어요. 사진을 찍거나 스마트폰에 있는 사진을 가져와서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인지 짧게 설명하는 정보들을 입력할 수 있어요. 모든 정보를 입력한 후에 저장 버튼을 누르면 사진이 안전하게 보관된답니다. 세 번째는 주차 단속 기능이에요. 혹시 아파트에 잘못 주차된 차가 있다면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있어요. 관리 업무에서 주차 단속 메뉴를 누른 다음 등록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주차 위반 차량의 번호를 입력하고 검색할 수 있어요. 필요한 정보를 다 입력한 후에
저장 버튼을 누르면 주차 단속 정보가 기록된답니다. 네 번째는 단지 공지사항이에요. 아파트에 사는 모든 분들에게 알려야 할 중요한 소식들을 확인하는 곳이랍니다. 관리 업무 메뉴에서 단지 공지사항을 누르면 우리 아파트에 올라온 여러 공지들을 볼 수 있어요. 읽고 싶은 공지사항을 누르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답니다. 다만 새로운 공지사항을 올리는 일은 컴퓨터로 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 문서 수불 기능은 서류들을 주고받는 일을 관리하는 곳인데요. 지금은 이 메뉴를 더 좋게 만들려고 열심히 작업 중이랍니다. 나중에 완성이 되면 아파트에서 생기는 다양한 서류들을 여기서 편하게 관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세 번째는 연중 계획에 대한 내용이에요. 한 해 동안 우리 아파트에 어떤 중요한 일들이 있는지 미리 알아보고 내가 할 일을 달력에 기록하는 방법을 배워볼 거예요. 먼저 관리 계획에 대해 알아볼게요. 아파트에는 해빙기 진단, 우기 진단, 소방시설 점검처럼 1년 동안 꼭 해야 할 중요한 관리 계획들이 많이 있어요. 연중 계획 메뉴에서 관리 계획을 누르면 이렇게 중요한 점검들이 언제쯤 예정되어 있는지 표로 한눈에 볼 수 있답니다. 하지만 이 계획들을 새로 만들거나 수정하는 일은 컴퓨터 PC로 해야 해요. 다음은 월간 개인 일정이에요. 나의 업무나 아파트 전체의 중요한 일정을 달력에 기록하는 기능이랍니다. 연중 계획에서 월간 개인 일정을 누르고 달력에서 원하는 날짜를 선택해 보세요. 그럼 그날 어떤 일을 할 건지 자세히 적을 수 있는 빈칸이 나올 거예요. 내용을 입력하고 등록 버튼을 누르면 그 일정이 달력에 표시된답니다. 여기서 월간 일정은 모든 직원들이 볼 수 있고 개인 일정은 나만 볼 수 있다는 차이가 있어요. 이제 네 번째, 전자결제에 대해 알아볼까요? 전자결제는 컴퓨터나 앱으로 서류를 주고받고 확인해서 승인받는 것을 말해요. 서류 종류에 따라 기한 품액, 기타 일지, 일일 일지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기한 품의 업무보고 지시사항이에요.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승인을 받거나 내가 한 일을 보고하거나 지시받은 내용을 확인하는 서류들을 다루는 곳이랍니다. 전자결제 메뉴에서 이 메뉴를 선택하고 등록하기 버튼을 누르면 내가 쓸 서류 종류를 고르고 내용을 입력할 수 있어요. 제목을 쓰고 서류 내용을 자세히 적고 필요하면 사진이나 파일을 첨부할 수도 있답니다. 다 작성했으면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은 기타 일지예요. 아파트에는 매일 쓰는 일일 일지 외에도 여러 가지 다른 일지들이 많이 있답니다. 전자결제 메뉴에서 기타 일지들을 클릭하고 등록하기 버튼을 누르면 각 일지에 맞는 양식이 나타날 거예요. 그 양식에 맞춰 내용을 채워 넣으면 된답니다. 전에 썼던 일지 내용을 복사해서 쓰는 최근 일지 복사 기능을 활용하면 더 쉽고 빠르게 작성할 수 있어요. 모든 내용을 다 채웠다면 등록 버튼을 눌러주세요. 세 번째는 일일 일지예요. 경비일지처럼 매일매일 기록해야 하는 중요한 일들을 쓰는 곳이랍니다. 전자결제 메뉴에서 일일 일지를 선택하고 등록 버튼을 눌러주세요. 민원 보고나 일일 업무 보고를 작성할 때는 이미 등록되어 있는 민원이나 공용 업무 내용을 가져와서 편하게 쓸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필요한 내용을 다 쓰고 나면 저장 버튼을 눌러서 완료하면 된답니다. 이제 다섯 번째, 입주자 대표회의에 대해 알아볼게요. 아파트 입주민 대표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내용들을 어떻게 확인하는지 명단과 회의록 두 가지로 살펴볼 거예요. 먼저 명단이에요. 우리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는 어떤 분들이 참여하고 있는지 궁금할 때가 있죠. 입주자 대표회의 메뉴에서 명단을 누르면 현재 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대표님들의 명단을 볼 수 있어요. 궁금한 대표님의 이름을 누르면 그분의 직책, 임기, 연락처 같은 자세한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답니다. 다만 명단을 새로 추가하거나 수정하는 일은 컴퓨터로 해야 해요. 다음은 회의록이에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고 어떤 결정을 했는지 기록한 서류를 보는 곳이랍니다. 입주자 대표회의 메뉴에서 회의록을 누르고 보고 싶은 회의록을 선택하면 회의 내용과 결과 같은 자세한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명단과 마찬가지로 회의록을 새로 등록하거나 수정하는 일은 컴퓨터에서 진행해야 한답니다. 여섯 번째는 인사 관리에 대한 내용이에요. 우리 아파트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정보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직원 정보를 중심으로 살펴볼게요.
우리 아파트에서 함께 일하는 직원들의 정보를 확인하거나 새로 등록하는 곳이 바로 직원 현황 메뉴예요. 인사관리에서 직원 현황을 누르면 현재 등록된 직원들을 볼 수 있고, 새로운 직원을 추가하고 싶다면 등록하기 버튼을 누르면 된답니다. 직원의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면 이미 등록된 정보가 있다면 불러올 수도 있어요. 직원의 이름, 생년월일, 부서, 직책 같은 여러 가지 정보들을 입력한 후에 저장 버튼을 누르면 직원 정보가 앱에 기록된답니다. 7번째는 단지 정보에 대해 알아볼게요. 우리 아파트의 기본적인 정보와 규칙들을 확인하는 곳이랍니다. 기본 정보와 규약, 규정 두 가지를 살펴볼 거예요. 먼저 기본 정보예요. 우리 아파트의 이름, 주소, 몇 개의 건물이 있는지, 아파트의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주차장은 몇 대를 댈 수 있는지 같은 아주 기본적인 정보들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곳이랍니다. 이 정보들은 아파트에 대한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하지만 이 기본 정보들을 바꾸는 일은 컴퓨터로 해야 한답니다. 다음은 규약 규정이에요. 우리 아파트에서 주민들이 함께 지켜야 할 규칙이나 중요한 규정들을 모아둔 곳이랍니다. 단지 정보 메뉴에서 규약 규정을 누르면 여러 가지 규칙 목록을 볼 수 있어요. 보고 싶은 규정을 눌러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답니다. 새로운 규정을 등록하는 일은 컴퓨터로 해야 해요. 이제 8번째, 정보 검색에 대해 알아볼까요? 아파트 관리에 필요한 중요한 정보들을 찾아보는 방법을 관리정보와 국가법령정보센터 두 가지로 살펴볼 거예요. 먼저 관리정보예요. 아파트 관리에는 알아야 할 중요한 자료들이 정말 많아요. 정보 검색 메뉴에서 관리 정보를 누르면 사업자를 고르는 방법이나 안전점검에 대한 자료, 직원들이 지켜야 할 안전수칙 같은 다양한 관리 자료들을 찾을 수 있답니다. 궁금한 자료를 클릭해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다음은 국가법령정보센터예요. 아파트를 관리하다 보면 법과 관련된 내용을 찾아봐야 할 때가 있답니다. 정보 검색 메뉴에서 국가법령정보센터를 누르면 바로 정부에서 운영하는 법령정보 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어요. 여기서 아파트 관리에 필요한 법률들을 직접 검색해서 확인할 수 있답니다. 9번째는 자산 관리에 대한 내용이에요. 우리 아파트에 있는 물건들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QR 정보 확인을 통해 알아볼게요. 자산 관리의 QR 정보 확인 기능은 아파트에 있는 물건들을 쉽고 빠르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자산 관리에서 QR 정보 확인을 누르면 카메라가 켜질 거예요. 그럼 물건에 붙어 있는 QR 코드를 카메라로 스캔해 보세요. 스캔하면 그 물건이 무엇인지, 어디에 있는지 같은 정보들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답니다. 물건이 들어오거나 나갈 때도 이 기능을 사용해서 기록할 수 있어요. 모든 내용을 입력한 후 저장 버튼을 누르면 기록이 완료됩니다. 오늘 아파트 OK 앱 사용 설명서를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화면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나 웹사이트, 이메일로 언제든지 연락해 주세요.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